안녕하세요. 오늘 애청자님이 보내온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고 아픈 경험담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듣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직장을 다니며 남편과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은행에서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일찍 말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참 든든했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애들이 숙제를 좀 봐달라고 해서. 이런 말을 자주 했던 남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믿었거든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시댁도 교양 있고 안정적인 집안이었어요. 시아버님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시고 어머님은 온화하고 자상한 분이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고생 많지? 우리 아들이 좋은 아내 만나서 복 받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년 전 시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25살 미술학도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인형 같았거든요. 큰 눈에 하얀 피부, 그리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저는 속으로 시동생이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순수한 미소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가족 모임에서는 정말 화목했어요. 동서는 항상 예쁜 한복을 입고 와서 어머님 곁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어머님, 이 나물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어머님도 동서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족이 더 커진 것 같아 기뻤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흘렀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서의 옷차림이 눈에 띄게 화려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명품 가방에 명품 재킷, 발목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화려한 발찌까지. 시동생이 사업을 잘한다고는 했지만 신혼부부가 저렇게 명품으로 도배를 해도 되나 싶었어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올케 가방 정말 예쁘네. 어디서 샀어? 아, 이거요? 오빠가 사줬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동서의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숨기는 듯한 불편한 기색이 스쳤거든요. 그리고 시동생은 자기 아내 말에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형님도 이런 거 좋아하시죠? 오빠 보고 형님께도 하나 사드리라고 할까요? 아니야, 괜찮아. 나는 실용적인 걸 더 좋아해. 그때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재수 씨 말이 맞아. 여자들은 예쁜 거 좀 가져야 해. 당신도 너무 실용성만 따지지 말고. 남편이 왜 갑자기 동서 편을 드는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명품 뭐하러 사냐, 돈 아까워라고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동서가 저렇게 명품만 들고 다녀도 괜찮을까? 도련님이 부담되지 않을까? 남의 집 일에 왜 신경 써? 우리가 나서서 할 말은 아니야. 남편의 반응이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더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자기 전에도 꼭 뒤집어서 놓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가족 모임에서 동서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겉으로는 순수하고 얌전한 척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을 따라줄 때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여보, 전화 왔어 하고 알려줬을 텐데 그날은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수 씨였거든요. 왜 동서가 남편한테 밤 10시에 전화를 할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받을 수는 없었고 그냥 모른 척했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더니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잠깐 나가봐야겠어. 동생이 급한 일이 있다고. 이 밤에 무슨 일인데? 사업 관련 문제 같아. 금방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나가는 남편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동생이 급하다고 했는데 왜 동서가 전화했을까? 그날 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늦었네. 미안해. 무슨 일이었어? 복잡한 일이었어. 내일 얘기하자.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며 바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며칠 뒤 정말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서 먼 농산물 도매센터에 들렀어요. 그 시간대에 가면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남편과 동서가 걷고 있는 걸 봤어요. 둘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그냥 형부와 재수 씨 사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동서의 옷깃을 바로 잡아주고 있었고 동서는 남편에게 바짝 붙어서 걷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둘 다 웃고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서야 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들이 사라진 후에야 집으로 향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 늦었네? 일 많았어? 응,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응? 나? 집에 있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을 지켜봤어요. 핸드폰 확인하는 횟수도 늘어났고 늦게 퇴근하는 일도 잦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동생이랑 만난다거나 회사 일이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거실 소파에 있던 남편과 동서가 깜짝 놀라서 벌떡 떨어졌는데 동서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남편의 셔츠도 헝클어진 것 같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도 더듬었어요. 여보, 이건! 동서가 재빨리 머리를 만지며 말했어요. 형님, 오해예요.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어요. 믿었던 남편과 동서가 내 집에서, 내 소파에서 상상도 못했던 배신이었어요. 여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동서는 네 동생의 아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벌벌 떨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그냥. 그냥이라고? 옷이 왜 그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동서가 딱 잡아떼며 말했어요. 형님, 정말 아무 일 없었어요. 더워서 그렇게 보인 것뿐이에요. 뭐라고?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날 저는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엄마한테 모든 걸 털어놓고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조언대로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남편분과 상대방의 일정을 파악해서 증거를 수집해 드릴게요.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에서 받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남편과 동서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 차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우연히 찍힌 한 장인데
동서와 어떤 나이 많은 남자분이 공원 벤치에서 너무 가까이 앉아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남자의 손이 동서의 어깨에 올려져 있고 동서는 남자를 향해 몸을 기대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탐정이 말했어요. 이 사진은 며칠 전 오후에 촬영된 건데요. 두 분이 단둘이서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설마. 모두가 시댁에 모인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탐정이 준 파일에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어요. 이게 다 뭐야? 아버님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은 손으로 입을 막으셨고 시동생은 멍하니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형, 이게 진짜야?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올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근데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뭐라고? 모든 사람이 동서를 바라봤어요. 저는 마지막 사진을 꺼내들며 말했어요. 이건 또 뭐예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가 얼어붙었어요. 시아버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어머님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모함이야. 그냥 우연히. 시아버님이 변명하셨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의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동서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먼저. 제가 거절했는데 계속. 하지만 사진 속 동서의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어머님께서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셨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병실에서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우리 집안이 너한테 이런 일을.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시고 얼마 뒤 돌아가셨어요. 평생 착하게만 사시던 분이 이런 막장 드라마 때문에 정말 억울하고 분했어요. 장례식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랑도 그랬다며 형부랑도 바람을 폈다면서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우리 집안이 동네 망신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혼이었죠.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여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게. 용서!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 당신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생각해봤어?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하자, 제발. 비밀로? 이미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시동생도 찾아와서 빌었어요. 형수님, 제 아내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주세요. 도련님, 아직도 모르는군요. 동서가 도련님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시동생은 끝까지 올케를 감쌌어요. 심지어 시아버님까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남편하고 끝까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놓고 다퉜거든요. 하지만 저한테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동서는 이미 시동생과도 이혼한 상태였고 어디론가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받은 돈으로 작은 꽃집을 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꽃 관리하는 것도 모르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서툴렀거든요.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큰아이가 물어봤을 때 가슴이 미어졌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야. 힘들어도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나름 안정을 찾았어요. 꽃집도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가끔 그 사람들 소식이 들려와요. 남편은 안 좋은 이야기로 직장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 했고, 시아버님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 시동생은 하던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동서는 소문으로는 60대 건설업체 사장한테 가서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 사장님도 기혼자인데 동서가 젊고 예쁘다고 완전히 빠져서 부인이랑 이혼하고 동서랑 재혼했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때 단호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런 거짓 속에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엄마, 우리 꽃집 꽃들 정말 예뻐. 아이들이 웃으며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비록 예전만큼 여유롭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힘들고 아픈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정리가 됐어요. 세상에는 겉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동서 같은 사람은 정말 무서운 게 순수한 척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남자들을 홀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더 큰 꽃집을 운영하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꽃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제 목표예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처럼 바로 이혼하는 게 맞았을까요?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